노다지 썰전. 오늘 우리가 분석할 기업은 바로 K방산의 선두주자 LIG 넥스원입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 무려 23조 4천억 원이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수주 잔고를 공개하면서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었죠. 23조 원?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웬만한 대기업 몇 년치 매출을 이미 확보해놓고 시작하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이 화려한 숫자가 LIG 넥스원의 탄탄대로를 보장하는 일종의 보증수표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가려진 수익성 악화 같은 잠재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저는 LIG 넥스원이 이미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고 확신합니다. 그 막대한 수주 잔고는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안정적인 미래 현금 흐름을 의미하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 의견에 조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싶습니다. 외형 성장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길 수 있습니다. 그 인상적인 수주 실적 이면에 수익성을 갉아먹는 여러 요인과 또 치열한 경쟁이라는 현실이 존재하기에 마냥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엔 좀 이르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럼 제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23조 4천억 원이라는 수주잔고의 구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약 10조 원이 바로 중동향 천공 투수 수출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향후 10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LIG 넥스원에게 정말 흔들림 없는 기반을 제공하는 강력한 버팀목이죠. 하지만 제가 정말 주목하는 부분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4조 4천억 원 규모의 비공개 해외 수주입니다. 보통 이런 비공개 계약은 고객 국가의 요청이나 보안상의 이유로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경우인데요. 규모가 4조 원이 넘고 지난 3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는 건 LIG 넥스원의 기술력을 믿고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주문하는 단골 고객이 많아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전 이게 진짜 성장 동력이라고 봅니다. 더불어 연초에 6%로 제시했던 마진율 가이던스를 최근 8%까지 상향 조정한 것은 회사가 수익성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인수할 로봇 기업 고스트로보틱스 역시 내년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양과 질 두 마리 토끼로 모두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한 가지 간과하신 점이 있습니다. 그 마진율 상향 조정에 숨겨진 함정을 좀 봐야 합니다. 현재 수주 잔고에는 인도네시아 무전기 사업 잔고 9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마진율이 고작 1%에 불과해요. 사실상 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 전체 수익성을 끌어내리는 주범인 셈이죠. 이 물량이 올해 4분기에 모두 매출로 반영되면서 잔고에서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년부터는 당연히 평균 마진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이걸 구조적인 체질 개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는 비용 측면의 리스크가 더 크다고 봅니다. 늘어나는 수주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생산 설비, 즉 캐파를 늘리고 있고 인력도 계속 충원하고 있습니다. 고정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회사 측에서도 내년에 마진율 앞자리가 바뀔 정도의 극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솔직히 인정한 바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쟁 환경을 빼놓을 수 없죠. LIG 넥스원의 주력 제품군은 유럽, 이스라엘, 튀르키예 등 이미 시장을 장악한 강력한 경쟁자들이 질비합니다. 후발주자로서 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극성을 띈다는 말은 종종 낮은 마진을 감수한다는 말과 동의어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4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비공개 수주는 계약 기간이 비교적 짧은 여러 건의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더 빠른 매출 인식을 의미하고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LIG 넥스원의 경쟁력이 중동이라는 특정 지역이나 천공투라는 특정 제품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다변화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 다양성이 리스크라고 봅니다. 비공개라는 단어의 무게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사업 종류와 대상 국가가 다양하다는 것은 평균 마진율은 비슷할지 몰라도 개별 계약의 수익성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특히 새로운 시장에 처음 진입할 때를 생각해 보시죠.
해당 국가의 요구에 맞춰 무기 체계를 개량하거나 현지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연구개발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마진을 깎아먹는 요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4조 4천억이라는 평균치에 가려진 개별 계약의 리스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저마진 계약은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출혈수주의 전형적인 예시인데, 문제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죠. 외형은 커지지만 속은 고막할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비관적인 시각입니다. 자, 수익성 문제로 넘어가 보죠. 저마진인 인도네시아 사업의 종료를 단순히 기저효과나 착시라고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필요한 살을 도려내는 명백한 체질 개선의 신호탄이죠. 현재 20% 수준인 수출 비중이 앞으로 30, 40%로 계속 확대될 텐데, 잘 아시다시피 수출은 내수 사업보다 마진율이 훨씬 높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LIG 넥스원은 더 이상 형궁이나 신궁 같은 단일 무기 제품만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특정 국가의 방산 인프라 전체, 즉 레이더와 통신망, 지휘 통제 시스템까지 통합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프린터기를 저렴하게 판 뒤에 비싼 잉크 카트리지로 계속 수익을 내는 사업 모델과 비슷합니다. 일단 우리 레이더와 통신망을 설치하면 향후 업그레이드나 유지 보수, 추가 무기체계 연동 사업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그 장기적인 그림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그림이 현실이 되기까지 버텨야 하는 단기적인 압박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생산 설비 투자와 인력 충원으로 인한 고정비 부담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수익성을 짓누를 겁니다. 수출 비중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고정비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 스스로도 내년 수출 비중이 20%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볼륨 성장은 확실하지만 이익률의 드라마틱한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고정비 증가는 분명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이 투자가 미래 고부가 가치 사업을 위한 선제적 투자라는 관점만으로 현재의 수익성 압박을 모두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죠. 투자의 회수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고정비 증가는 분명 부담이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투자는 미래에 더 큰 과실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지금 공장을 짓지 않으면 나중에 쏟아져 들어올 고마진 수출 물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요. 해외 시장 경쟁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생소한 이름의 국가에 신규로 진출하고 기존 고객에게 다른 제품 라인업을 추가로 제안해서 계약을 따낸다는 건 LIG 넥스원의 기술력과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 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만 싸다고 가능한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라파엘이나 유럽의 엔비디아 같은 쟁쟁한 기업들과 경쟁해서 얻어낸 성과입니다.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낸다는 건 오히려 더 높게 평가해야 할 부분이죠. 바로 그 점이 제가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LIG 넥스원이 후발주저이며 경쟁이 그야말로 살벌한 시장에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객사의 예산 상황, 경쟁사의 입찰 가격, 지정학적 변수 등에 따라 마진이 결정되는 구조는 본질적으로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잘 수주를 따내고 있다는 표현을 뒤집어 보면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된 시장에서 후발주자가 높은 마진을 꾸준히 확보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수주를 따냈다는 말이 결국 마진을 상당 부분 포기하고 계약을 따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저는 그 전략을 다르게 봅니다. LIG 넥스원의 전략은 무작정 기존 시장에 뛰어들어 가격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현궁이나 신궁처럼 도입이 비교적 쉽고 빠른 휴대용 무기체계로 먼저 시장의 문을 두드린 뒤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신뢰를 쌓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레이더나 통신망, 지휘통제 시스템 같은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는 매우 영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출혈 경쟁을 피하고 해당 국가의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점차 높여가는 고도의 접근 방식입니다.
이런 전략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장기적으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 전략이 성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경쟁사들이 LIG 넥스원이 시장을 넓히는 동안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유럽이나 이스라엘의 경쟁사들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수십 년간 깊은 신뢰관계와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LIG 넥스원이 그 견고한 아성을 뚫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기대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첫 단추를 끼우는 저마진 계약 이후 후속 고마진 계약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은 23조 원이 넘는 압도적인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꾸준히 성장하는 비공개 해외 수주와 성공적인 시장 다각화는 질적인 성장을 증명합니다. 저마진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방산 인프라 전체를 아우리는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확장하는 명확한 전략은 LIG 넥스원의 미래 수익성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투자는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움츠림이라고 봐야 합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23조 원이라는 막대한 수주 잔고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형 이면에 숨어 있는 고정비 증가, 예측 불가능한 신규 사업의 연구 개발비, 그리고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해외 경쟁이라는 변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LIG 넥스원의 미래 가치는 양적인 성장을 얼마나 내실 있는, 즉 질 높은 수익성으로 연결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최종 결론입니다. 결국 LIG 넥스원의 미래는 양적인 수주 성과라는 엔진에 질 높은 수익성이라는 연료를 얼마나 잘 공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논의된 lạc 관론과 신중론, 양측의 관점을 바탕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LIG 넥스원의 앞으로의 행보를 더욱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지켜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